안녕하세요. 플레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STO 서밋 진행사항이 어떻고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히셨던 분도 있는데요. 신청을 어디서 하면 되는지 그리고 연사들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도 소개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STO 서밋은 작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때부터 제가 조직위원으로서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호스트는 EDLE 경제 전문 미디어 있죠. EDLE하고 EDLE TV 방송국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EDLE TV하고 EDLE가 호스트고 제가 공식 파트너로서 STO 서밋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STO 서밋 일정은 29일에서 30일 목, 금 동안 장소는 한국거래소입니다. 한국거래소 본사가 사실 부산에 있고요. 지사가 서울에 있거든요.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 지사 거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좀 간략하게만 살펴볼 건데요. 10일 10시간 정도 남았죠. 일정부터 먼저 볼까 합니다. 처음에 이제 오프닝 스피치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님이 나와서 스피치를 감사하게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INX의 밥이 이어서 상장 주식의 토큰화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IX 스왑하고 인베스트X의 파운더이자 CEO죠. 줄리안이 와서 거시 전망에 대해서 스피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운영하고 있는 코파운더죠. 아론 옹이 크라우드 펀딩 2.0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IX 스왑하고 인베스트X가 같이 패널 토론 하나 이끌고 있는데요. IX 스왑에서 한국의 여러 회사들을 상장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만드는 패널 토론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일본에서 오신 분인데 퀘스트리의 CEO 분 나오셨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을 토큰화하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 준비하시는 그 네트워크를 아발란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발란체 아시아 헤드입니다. 총 아시아 헤드 한국 분이고요. 저스틴 김이 전 세계 금융기관이 아발란체를 선택하는 이유, 아발란체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퀘스트리 분이 이전에 일본에서 한번 미드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참석해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샤이다티카랑 이타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INX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패널 토론에 INX랑 같이 하고 싶은 의사를 좀 밝히셨고요. 그래서 그 밥을 같이 패널 토론으로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아직 토픽은 미정인데 디지털 에셋의 글로벌 헤드 오브 세일즈의 라이언이 참석해 주시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RWA 생태계 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미래에셋 증권의 이용재 시니어 매니저 분하고 코스콤의 문건웅 팀장님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던 디지털 에셋 라이언이 같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건데 아무래도 코스콤이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엣지에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많을 거다. 그리고 1회 행사에서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알고 계신 것도 많고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실 만한 것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패널 토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잠시 쉬고 나서 오후에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인피니티 플릿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에 보면은 INX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고요. 이분이 젠3라는 회사랑 픽셀마틱이라는 회사를 모두 운영하고 계세요. 픽셀마틱에서 인피니티 플릿이라는 게임, 온라인 전략 게임을 STO화 성공적으로 하게 된 분이고요. 그리고 젠3가 비트코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젠3가 이제 채굴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1월 3일이라서 상징적으로 젠3라고 이름을 지은 데고요. 또 이분이 보면은 부켈레 대통령 있잖아요. 엘살바도르 대통령이나 중남미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비트코이너들은 상당히 잘 아시죠. 이 샘슨 어떤 분이신지 이분을 섭외하는데 사실 좀 힘들었는데 결국은 와서 게임을 어떻게 STO화 했는지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한 미디어 매체 중 하나죠. 블룸버그에서 마이클 엘코가 오셔가지고 플랫폼 기술의 진화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부동산 전문한 업체들이 있어요. 부동산이 시장 파이 중에 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향후에도 크게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지금 부동산 업체를 잘 운영하고 계신 분을 좀 모셔봤어요. 프랙터 사무엘 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유동화 수단이 되는 블록체인, 토큰화하고 이런 블록체인이 부동산 유동화의 수단으로서 잘 쓰일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패널 토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 중에서 탑 1, 2위 이지스 자산 운용의 이기열 전무님, 그 다음에 아스턴 자산운용의 유명한 상무님, 이렇게 두 분이 참석을 한국에서 대표로 해주시고, 아까 그 프랙터, 싱가포르의 부동산 전문 플랫폼 중에 하나인 프랙터, 그 다음에 미국의 부동산 전문 기업인 레드스완의 CEO 에드워드 참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INX의 밥, 이렇게 참석해서 아마 메인 토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9일 날 볼거리가 되게 많아요. 보실 만한 게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0일 날은 한국거래소, 우리나라 유일한 발행 기관입니다. 한국거래소의 회장이죠, 정은보 회장님이 스피치를 아침에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의,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인데 싱가포르의 마스 정이었던 현재 프랙타 소속의 클레먼스 콩이 이어서 싱가포르가 어떤 식으로 토큰 증권을 수용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스탠다드 대표죠, 신범준 대표가 와서 스피치를 한번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한국 ST거래 조원동 CEO님 오셔서 글로벌 정책과 한국 법제화의 현 주소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INX가 엔비디아 상장을 했잖아요. 그 엔비디아 상장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던 팩트 파이낸스의 사업개발 헤드가 오셔가지고, 베르나도가 오셔가지고 퍼블릭 체인에서의 토큰화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식 토큰화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좀 궁금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팩트의 베르나도하고 INX의 밥, 그리고 로드리고 멘데스라고 이노얼 세큐리티가 있어요. 엘살바도르의 메인이 되는 토큰 증권 전문 회사입니다. 좀 라이센스를 다 갖추고 있고요. 엘살바도르 내부에서 그 CEO님 직접 이까지 날려오셔가지고 발표를 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팩트의 주식 상품들이 상장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만들어가는 게 어떠한 주식이 상장화 됐을 때 그런 관련된 에피소드나 전망 같은 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나라 엘살바도르를 통해서 보는 중남미 리얼월드 에셋을 개발 어떻게 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노어 증권의 CEO 로드리고가 발표를 해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이후에 레드스완의 에드워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분은 CEO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업을 한 25년 넘게 하셨어요. 부동산 관련해서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시고, 어쨌든 부동산의 좀 전문가입니다. 요분이 바라보는 부동산의 이제 토큰화, 그리고 그 반응들이 어떤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 또 부동산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루센트 블록의 허세영 대표, 그리고 펌블의 조찬식 대표, 그리고 그 밸류맵의 김범진 CEO,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드스완의 에드워드, 그리고 프랙터의 사무엘 리 CEO, 이렇게 해서 한국 부동산 시장 특성에 맞춘 토큰화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몇 없는 ATS 라이센스를 갖춘 미국 업체 중에 하나인데, 리알토 마켓에서 샤리눈난이라는 CEO가 직접 오셔서 실물 연계 자산 투자 채택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블록스라 하면은 수탁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비트고랑 좀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데, 파이어블록스도 굉장히 잔뼈가 굵고 오래되고 강력한 회사거든요. 여기에 파이어블록스 세일즈 디렉터인 지니님이 오셔서 STO 사업의 핵심 차별화 요소, 수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한 분이 더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제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 토큰 증권 법제화 필요성과 시장 활성화 방안, 조금 무거운 주제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고요. 갤러리도 운영을 하시고 패션 쪽에서 좀 관심이 많으신 차만태 CEO님이 오셔서 이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사의 아트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연사들에 대한 정보는 여기를 눌러보시면 다 알 수 있고요. 예전에 1회 때 보셨던 분도 있을 수 있고 올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점차 이 라인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여기에 지금 다 안 들어왔는데 국내 여러 토큰증권 업계 회사들이 참석한다는 부분,
그리고 여러 국내 증권사들, 대학, 교수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아마 보실 수 있거나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를 좀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직접 진행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호기심에 이 산업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오시는 분도 계시겠죠. 뭐 얼마든지 환영이고요. 올해 행사는 다행히 무료로 개방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참석하시는 무료 참석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이나 DM을 통해서 문의를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분들을 특히 만나고 싶다고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가능한 선에서 한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아마 요런 컨퍼런스로 큰 게 있거든요. 여기서 발표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역 9호선 5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아마 저쪽에서 지하철 출구가 있을 거고요. 쭉 걸어오시면 여기에 보이죠? 한국거래소. 여기서 쭉 입구로 들어가셔서 저기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시면은 지금 제가 화살표를 지금 찍어 놓은 요 방향에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시면 되고, 또 이게 행사를 다 보시고 나면 그래서 내부에 홍보관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실제로 상장한 기업들이 어떻게 상장을 하게 되는지 그런 장소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장소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되게 인상 깊었고, 또 여기가 국가 주요 시설이다 보니까 평소에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오셔서 구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은 거의 스크롤이 끝나는 지점에 보면은 스탠다드 티켓 무료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티켓을 등록을 하셔가지고 좀 필수로 돼 있는 거는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 오게 됐다, 이거는 뭐 알아서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거를 보고 신청하셨으면 기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거를 다 신청을 해 주시면은 신청으로 등록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참가 신청이 27일 오후 3시에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참석하시기 직전에 요 날짜, 요 시간 이전에 이걸 꼭 신청해서 제출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놓치셨다 그러면은 별도로 저한테 메일이나 DM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다음 행사부터는 또 무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료일 때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직위원으로 이데일리랑 이데일리TV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조직위원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티넘 스폰서로 INX, 골든 스폰서로 인베스타X, IX스왑, 빅셀마틱, 실버 스폰서로 리알토 마켓, 프랙터, 갤러리 차만, 그리고 서포팅 파트너로 CBRE, 대신증권, 레드스완, 디지털에셋 등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파트너로 더 토커나이저랑 코인텔레그래프에서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많이 준비를 좀 했는데 이런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시면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쭉 보실 수 있고요. 저도 이번에 발표 내용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첫 번째는 무조건 법제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제화가 안 됨으로써 사실 이거는 발표할 때 말씀을 또 드릴 거지만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해외 연사들을 초대하는데 이게 국내에도 활성화가 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주제를 가져와 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발표를 준비했으니까 와서 한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바로 그냥 등록만 바로 하실 거면은 여기 티켓이라고 있거든요. 티켓 누르시면은 바로 넘어가요, 티켓으로. 그래서 조금만 내리시면은 무료 등록하는 란이 있으니까 여기서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행사도 사실 준비하는데 초반부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벌써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또 10일 앞으로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관심이 많으시거나 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서 같이 얼굴 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영상 올려드리는 게 좀 늦어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도 이렇게 못 올려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제가 준비한 연설 자체도 좀 괜찮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공개를 할지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갖다가 별도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지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사분들 중에서 꼭 어떤 분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은 별도로 이메일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DM을 따로 주시면은 제가 인터뷰를 한번 따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대신 질의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많은 구독자님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